자, 해보자. 개념 잘 듣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게 있어. 자, 70페이지부터 개념 정리 좀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면서 차수가 2차다 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방정식이면 등식이고 우변이 0이라는 얘기니까 는 0이고 좌변이 최고차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여야 돼. 그지? 그러면 2차항 1차항 상수항 는 0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그지? 2차항의 개수는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이다. 그죠? 쉬운 거 쉽게 가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이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떠겠느냐라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중3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종류, 근의 종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었어? 중3 때 세 가지지. 뭐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근이 없다. 맞지? 이게 우리가 중3 때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중3 때 했던 그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근이 없다. 근데 이때 근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실수 중에 없다라는 의미였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수를 확장했잖아. 실수가 다가 아니고 허수까지 배웠잖아. 그리고 그게 복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준우 좀 더 잘 보인다 안 줘도 되는데 너무 앞에 쪼로록 다 앞에 가리고 있어도 칠판 괜찮냐? 그래서 실수 중에 근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를 이 실수가 아니고 확장시켰잖아. 허수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근이 없었던 게 허근이었구나라는 걸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생겨.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중근으로는 실근이 개수로는 한 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근이 없다라는 거는 허수인 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실수였을 때는 없었지만 허수인 근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뭘로 바뀌냐면 허근이 두 개로 바뀌어.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수의 책을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x제곱 3x 플러스 5는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에다 우리가 근을 구할 건데,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끝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안이 뭐가 되는지 봐봐. 이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이랑 구랑 나오면 마이너스 11이야. 그제? 그래서 중3 때는 그래서 이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넘어.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식이 판별식이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3 수준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얘는 근이 없다였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허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이 마이너스 2면 우리는 이 수는 허수인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해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끝까지 이제 근을 구해보면 2분해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루트 안이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고쳐? 양수로 붙이고 밖에 i 붙이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11i 이렇게 우리는 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알겠지? 그래서 이건 근이 없는 게 아니고 허근이 두 개잖아. 플러스 루트 i 하나, 마이너스 루트 i 하나. 그래서 이제부터 판별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서로 다른 허근 두 개를 갖는 걸로 바뀌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알겠지? 고일 수학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방정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결국은 근을 구하는 거야. 근을 구하는 거.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푼다. 풀면 뭘 구하는 거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다. 근데 근을 구하는 거 뭐 우리가 자잘하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등등은 배우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은 크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의 공식에다 A, B, C 개수들 집어넣어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된다. 그지? 근데 근의 공식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지? 그냥 공식이 있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쓰는 짝수 공식도 있다. 그지? 그러면 한번 써볼게. 그냥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이었을 때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바뀌어. 그지? 그러면 차이는 뭐야? 여기에는 B 다시가 들어가고 분모가 달라지고 루트 안에 있는 게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 B 다시는 뭐야?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2로 나눈 거. 그게 B 다시야. 이해했지? 그래서 근의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내용하고 달라지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 달라지는 건 근이 없었던 게 이제부터 허근으로 우리는 얘기해 주는 거, 그것만 바뀌는 거야. 책이 왜 이래?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을 구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인데 우리가 실제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를 하던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야 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2차 방정식에 근의 종류 아니면 뭐 상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야. 그 실제 근을 구하면 당연히 알겠지. 실제 근을 구하면 얘는 허근을 두 개 갖는구나, 중근을 갖는구나 알겠는데 근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근의 종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만 알고 싶을 때 쓰는 게 뭐지? 판별식이죠. 근의 판별. 그죠? 그리고 그 판별식은 우리가 보통 D라고 쓰는데 그냥 일반 공식, 짝수든 홀수든 다 쓸 수 있는 이 근의 공식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얘가 없어지니까 근이 X는 하나밖에 안 생기지, 얘가 음수면 허근.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따졌지. 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플러스 루트가 하나의 근이고 마이너스 루트가 하나의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두실 이렇게 되는 거고 0이면 중근을 갖는 건데 중근은 실근이다.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이래서 우리는 근의 종류, 근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을 가지고 쓰는데 자, 짝수 판별식은 또 얘를 얘기해요. 그래서 4분의 D라고 쓰는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당연히 개수는 작은 걸 갖고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 짝수일 때는 판별식도 짝수를 쓰는 게 작은 수를 가지고 계산하겠지. 큰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당연히 근의 공식만 우리가 잘 외우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있는 얘가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 속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부호만 판단해서 근의 종류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됐지? 오늘 개념은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74, 75페이지에 유형의
이번에 대표 문제 1번, 5번, 11번 이제 풀어봤으니까 같이 봐보자.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그 근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었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고 근의 공식에서 구했겠지, 그지? 근데 허근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짐작하고 근의 공식에다 넣어야지, 그지? 그러면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는 얘니까 얘를 제곱하면 돼.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3이다. 그럼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요거 먼저 계산한다. 마이너스 12 9 더하면 마이너스 3. 맞지? 그러면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잘 봐야 되지. A는 뭐야? 실수 부분이고 B는 루트 B가 허수 부분인데 B는 루트 B 중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B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따로따로 써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뭐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게 없는 거고 얘는 분모도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루트 안에 있는 수가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집어넣으려면 제곱해서 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다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얘를 집어넣으면 4분의 3i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가 a고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b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연수 k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갖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판별식은 얘가 b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k제곱이고 얘는 0보다 크다. 이거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2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0kg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은 없어지겠다. 그지? 그러면 넘기면 25가 20kg 그러면 k는 4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네. 그러면 자연수니까 4분의 5보다 작은 자연수는 한 개밖에 없다. 그지? 얘는 한 개. 됐지?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뭐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게 없는 거랑 2차식이라는 말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다른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건 뭐야? 2차 계수는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만약에 2차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K가 0일 수도 있어. 근데 2차식이다 라고 주어지면 2차 항은 0은 아니다 라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K는 0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 2차 방정식이든 2차식이든 간에 그지? 그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이야? 2차 방정식으로는 중근을 갖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중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 거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0이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말이야. 세 개는 다 똑같은 말이다. 됐지? 그러면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을 갖는 거니까 결국은 판별식 갖고 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처럼 보고 는 0이라고만 놓고 K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땐 중근을 갖는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0이다.
그러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인수분해 K로 묶는 거지. 그러면 K는 0 또는 K는 4. 두 개가 가능하지만 0은 안 된다 했어요. 그제? 그러니까 K는 4만 된다. 졸린 사람들 있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 76페이지.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자, 우리 이미 3-1을 하면서 쌤이 여러 번 얘기해서 1학기 공부하면서 그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은 뭐고 계수들은 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제? 2차 방정식은 ax 제곱 dx 플러스 c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a, b, c가 계수들이다. a, b, c 얘네들이 계수고, 알파랑 베타 얘네들이 근이야. 그러면 저 계수라는 a, b, c라는 애들하고 근 알파 베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 근을 당연히 두 근을 직접 구하면 두 근의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어. 그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수분해해서 실제 그 두 근을 구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두 근을 구해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x가 3 나왔어. 그러면 야, 합이 뭐야? 이러면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곱이 뭐야?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제 두 근을 구하면 합과 곱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래? 근데 뭘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두 근은 관심이 없고 합이냐 곱이냐 이 결과의 값만 이런 과정 없이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했지?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 계수인 a, b, c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결과치는 더한 게 얼마고 곱한 게 얼마인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 두 근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구해야지.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이요. 근데 결과만 묻는 거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지. 두 근의 곱은 자, 요 두 개 a, b, c 쟤네들만 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의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 얘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어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또 있거든. 거기서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될 거야. 우리 마지막 때.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외워줬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얘는 지금 A 값은 1인 거고 B 값이 마이너스인 거고 C 값은 3인 거야.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을 알고 싶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합은 2라는 거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C. 자, 실제로 두 근을 구하지 않고 합과 곱을 알 수 있는 결과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3-1 공부하면서 1학기 때 고등수학에서 나오지만 미리 알고 있자라고 하고 수업 때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을 나눌까? 그럼 두 근은 뭐니?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또 하나의 그냥 마이너스 루트가 하나 있지.
그러면 뭐 편의상 얘를 알파라고 보고 얘를 베타라고 볼까? 그럼 쟤네들을 더해보고 쟤네들을 곱해볼 거야. 자, 더하면 2a분의 2a분의 통분도 잘 되어 있다. 그제? 그럼 2a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고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다. 자, 그러면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되지. 그러면 얘를 뭐 나머 2a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2b.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거든. 됐지? 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니까, 그지? 그럼 분모 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합차냐? 앞에 거 똑같지? 뒤에 거 똑같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b제곱이지?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안에 뭐 들었어? b제곱 마이너스 4ac 들었어. 맞지? 이 정도 되지? 자, 그러면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배해봐.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돼. 자,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빼면 없어지지. 4 약분하고 a 약분한다. 그러면 남는 건 a분의 c. 이래서 두분의 곱은 a분의 c다. 이해가 됐으면 외워라. 외우고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77페이지 2차 방정식의 작성. 자, 얘도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다.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2차 방정식 19하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자, 상황적으로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만약에 두 분이 알파고 베타고 x 제곱의 개수가 뭐 a다.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은 뭐냐?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식을 구하라는 거야. 거꾸로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하셔라고 하면 인수분해 근의 공식 둘 중에 하나만 잘 쓰면 되는 거잖아. 거꾸로 근을 알려주고 개수도 알려주고 2차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일단 근을 구해보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고 그럼 얘가 0일 때 근 하나 얘가 0일 때 근 하나니까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는 1이었지. 이 상황이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근을 구했잖아. 그럼 거꾸로 근을 알려주고 x제곱 2차항의 개수 알려주고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근부터 가볼까? 얘는 4라는 근이야. 그치? 그러면 이 4라는 근은 어떤 인수에서 나왔냐? x-4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인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인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x는 4라는 거에서 이 4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는영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거야. 그제? 얘 이항시켜봐. 근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x 플러스 1은 0이야. 얘가 인수지. 그게 인수잖아. 그제? 그러니까 근을 가지고 우리가 x는 4 하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
4라고 하는 근은 x-4라는 인수에서 근이 나온 거고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에서 나온 거고 두 인수의 곱은 0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을 해주는 건데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방정식이 보여져. 이해했어? 자, 그러면 근이 알파야. 그러면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은 두 인수의 곱은 0이라고 놓고 인수를 맞추면 되는데 알파라고 하는 근은 인수는 x-알파에서 나오는 근이고 베타라고 하는 근은 x-베타라는 인수에서 나왔던 근이야. 그지? 그리고 x제곱의 개수는 지금 현재 이걸 전개하면 1x제곱이야. 근데 ax제곱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요 2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건 앞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것도 봐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a면 앞에 곱하면 되니까 1이라고 놓고 한번 이 식을 전개해볼게. 전개한 식을 또 잘 볼 필요가 있네.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냥 여기는 곱하기 1이다.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식을 한번 전개해보자. x제곱이지.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로 묶으면 상수항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 어차피 문제에서는 1x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1x 제곱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이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좀 잘 보면 x의 개수는 뭐야?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야. 상수항은 플러스 두 근의 곱이야. 이런 걸 잘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뭘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만약에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6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야? 1x제곱이지.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야. 두 근 더하면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x인 거야. 상수항은 두 근의 곱에 플러스 부호 그대로 가면 돼.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지. 2차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x의 개수는 마이너스 합, 상수항은 플러스 곱이야. 두 근을 알면 우리는 바로 2차 방정식을 빠르게 알 수 있어. 물론 이걸 문제에서 답으로 물어보진 않아. 과정이야. 이걸 찾아서 뭔가 다른 걸 구하는 과정에 얘는 그 과정일 뿐이야. 최종 답은 아니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지.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자, 만약에 이런 거 어때? 자,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 보통 우리가 인수 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하냐면 개수가 정수 범위 안에서 인수 분해를 해. 그래서 정수 범위 안에서 인수 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인수 분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해 공식에 넣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2차식을 주고 자,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우리는 얘네들이 지금 개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잖아. 이런 2차식을 주고 인수분해를 하래. 그러면 원래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 판단해야 돼. 근데 그 인수분해를 어디 범위 안에서 하라고 하냐면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가 확장이 된 거야. 정수를 넘어서 복소수다라고 하면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야. 개수가 실수면 뭐든 다 되고 허수여도 상관없으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야.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2차 방정식처럼 봐.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볼 거야. 그러면 자, 근을 구할 때 짝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여기에서 요거 한번 써볼게. A가 얼마야? 1이지. 짝수 공식 쓸 거야. B 다시가 얼마야?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C는 요게 A, B 다시 C 값이야. 이걸 근의 공식, 짝수 공식에다 넣는 거야. A분의 1분의 생략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근을 구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을 구했지? 자, 그러면 근을 구했을 때 얘 근을 두 개를 확실하게 찢어봐. X는 2 플러스 루트 5가 하나의 근이고 X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또 하나의 근이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인수를 찾기 위해서 얘네들을 넘겨서 는영으로 만들면 좌변이 인수다라고 했었어. 맞지? 그러니까 이 좌변 우변에 있는 2와 마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넘겨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 넘기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는 0이지. 요렇게 넘겼을 때 이게 인수야. 그래서 우리는 쟤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면 최종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실제로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이었다라고 쳐봐. 그럼 근이 저게 나와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얘를 는영이다라고 놓고 얘가 0일 때 근을 한번 각각 구해보면 얘가 0일 때 근이 뭐 나오니? 2 플러스 루트 5 나오잖아. 얘를 0이라고 놓고 근을 구하면 이런 거거든.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뭘 기억한다? 2차식을 주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정수 범위에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준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원래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주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는영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두 분을 구한다. 그럼 거기에는 루트를 쓰고 있을 수 있고, 그럼 얘는 실수인 거야. 무리수까지 갔으니까 허수일 수도 있지.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렇게 실제 그 두 근을 구하고 그 두 근을 가지고 인수를 찾으면 돼. 그래서 얘 곱하기 얘라고 요렇게 쓰면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에서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게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중3 때 했던 건 의미 없잖아. 이미 배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더 추가가 되고 이제부터는 이런 건 여기까지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 고등수학에서 더 달라지는 얘기들. 알겠지? 자, 77페이지에 20번하고 22번하고 두 개 해볼 건데 2차식을 지금 두 개 줬고 얘네들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셨는데 차이는 얘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거야. 얘는 2차 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지. 그치? 쟤는 되는데 또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 정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구하라. 근을 알면 인수를 거꾸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근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짝수 공식으로 A분의 B 다시는 얘 2로 나누면 2니까 마이너스 B 다시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는 얘야. 얘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허수 나오네. 그럼 얘는 허근인 거야. 그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한 음수일 땐 양수로 만들고 밖에 i 달아주면 된다. 됐지? 그러면 얘는 실제 두 근을 이항시켜도 되고 아니면 두 가지 한번 다 보여줄게. 얘를 근 하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야. 그치? 그러면 얘를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i는 0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인수라고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이항시키면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i는 0 되지. 그럼 얘가 인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이 근을 이항을 시켜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보여줄게. 어차피 결론은 같은 거야. 근이 뭐가 나왔느냐? 근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하고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에서 근을 빼. x에서 근을 빼. 얘가 근이지. 그럼 얘를 빼기하고 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빼기하고 근을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괄호에 마이너스를 풀어.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i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i 똑같아. 알겠지? 이 근인 상태에서 얘를 다 이항시켜서 좌변이 인수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도 되고 근을 x 빼기 근, x 빼기 근 요렇게 만들어서 이걸 정리해도 똑같다.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해라. 됐지? 자, 22번은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3이야. 그럼 일단 2차 방정식으로 보고 근을 구한다. 짝수 공식 쓰면 되겠다. 그지? a분의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하면 2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러면 얘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15지. 4랑 더하면 마이너스 11이니까 11i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얘는 근을 생각을 하면 헷갈릴까봐 따로따로 찢는 걸 보여주는 거야. x 하나는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고 또 하나는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i. 그러면 인수분해, 특히 분수일 때도 헷갈리지. 여기 빼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빼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 x에서 근 빼. x에서 근 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분배한다 생각해. 얘를 빼면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지.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1i야. 됐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x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분배하면 얘 앞에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분수 앞에만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이걸 정리하면 x제곱의 개수는 1이지. 근데 3x제곱이어야 되지. 그럼 개수 맞추기는 앞에다가 3만 곱해주면 돼. 됐지? 왼쪽 의자 밑에 있다. 자, 켤레근이다라는 거에서 이 켤레는 사실 목소수에서도 켤레 목소수를 봤으니까 두 개가 짝이다라는 게 켤레의 뜻이잖아. 그러면 한 근이 어떤 근일 때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짝으로 이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짝꿍이 켤레근이야.
근데 이 켤레근은 개수 조건과 근의 상태를 보고 항상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개수인 A, B, C가 유리수일 때야. 그리고 근은 무리수 근일 때 켤레근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개수가 유리수야. 그리고 근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요 P, Q, M은 여기에 있는 개수들이 어떤 값을 가질 거니까 그걸 미지수로 놨을 뿐이야.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게 보지 마.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루트를 쓰고 있다는 건 한 근이 무리수인 근인 거야.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얘네들은 서로 완전 상극인 애들이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이해했지?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허수도 얘네들은 서로 공통으로 겹치는 수는 단 한 개도 없는 서로 완전 극과 극인 애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근이 무리수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반드시 켤레근이야. 근이 무리수 근이지, 개수들 A, B, C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느냐? 반드시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나머지 한 근이야. 그래서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게 반드시 켤레야.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고 근이 무리수일 때는 반드시 켤레근이 얘가 안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항상 켤레근을 갖는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개수의 조건이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 한 가지는 또 뭐냐? ABC가 이번에는 실수야. 개수가 실수. 그리고 한 근이 이번에는 또 허근인데 P 플러스 QI, 이게 한 근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개수들은 실수고 근은 허수야. 그러면 실수랑 허수는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 기억을 해서 매칭을 시키면 돼. 알겠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애가 켤레근이 돼.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 이게 돼. 얘도 마찬가지야. 개수의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한 근이 허근이었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반드시 켤레근이 100% 되진 않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아무 때나 켤레근을 막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개수 조건이 일단 첫 번째 만족이 돼야 돼. 유리수 조건에서 무리수근은 켤레근을 갖고, 실수 조건에서 허수근은 켤레근을 갖는다. 이 조건이 없을 때는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때는 사실 대입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그것만 한번 풀고 시작.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유형 초록이로 된 거의 첫 번째 문제가 1번, 4번, 8번, 12번, 16번 5문제 있어. 뭔지 알지? 그래서 그 5문제만 한번 쫙 풀어봐. 자, 일단 3문제 문제 써놨는데, 자, 봐봐. 거의 지금 근각에서에 가면 2차 강정 19학이란 말이야. 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걸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 항이 두 개인데 공통인수는 알파 베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로 묶어봐. 앞에 알파 플러스 뒤에는 베타. 그럼 이게 뭐야? 알파 베타 곱한 거랑 더한 거랑 이 값만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근각에서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2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분의 2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자, 두 번째는
A, B 값을 구해서 A랑 B랑 곱한 걸 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두 근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을 더한 거랑 곱한 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경계 또 만들어보자. 얘네 둘이 더하면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는 없어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합이 1이지.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할. 그러면 곱의식은 얘랑 얘랑 곱하는 게 두 근의 곱이지. 그러면 곱은 2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i. 이게 두 근의 곱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랑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자. 합차다. 앞에 거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 그게 마이너스 2분의 b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지. 그럼 4분의 5네. 4분의 5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답하면 되는 거고. 8번 2차 방정식에 이번에는 b로 두 근을 준 거야. 그럼 두 근의 b가 2대 3이었을 때 두 근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인데, b라는 건 실제 그 두 근이 2하고 3이라는 건 아니야.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비례상수를 써서 두 근을 2알파랑 3알파랑 실제 근은 이렇게 놔야 되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5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제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a분의 c니까 1분의 k 마이너스 2지. 그러면 6 알파 제곱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제곱은 1 되겠네. 그치? 그럼 좌변은 6이고 k 마이너스 2니까 k는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12번하고 16번. 자, 12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과 곱의 값을 구하고 그 두 근이 합의 값이랑 곱의 값이 두 근이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1번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구하면 되지. 그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2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3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뭔 말이야? 2번은 두 근이 우리가 구한 합의 값하고 곱의 값이 두 근이래. 그럼 이 값을 알았으니까 두 근이 2하고 3인 거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빠르게 구하는 거 가자. 1x 제곱이지. x의 개수는 뭐라 그랬어?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야. 그럼 두 근의 합은 5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x고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의 플러스야. 그럼 얘네들 곱하면 6이지. 플러스라는 거 부호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됐다. 16번. 자,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혈례근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은 허수야. 개수는 실수래.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혈례근이야. 그지?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2-3i일 거다. 됐지? 그러면 A는 두 근의 합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B는 두 근의 곱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얘네들이 더하면 4지.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두 분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를 곱하면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b다. 자, 전개해보자. 합차다. 앞에 거 제곱하면 4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9i의 제곱이 마이너스 b다. 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9 더하기 4 하면 13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풀면 된다. 됐지? 자, 이제 복소수에서 질문 풀이다. 자, 61페이지에 8번은 다음 복소수 z가 이럴 때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때 그때의 뭘 구하라는 거니? x값을 구하시오다. 그죠?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될 때, 두 번째는 양의 실수가 될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봐야 돼. 복소수를 제곱을 했는데 그게 음의 실수라는 건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인 실수가 돼야 돼. 그럼 그때는 언제냐? 자, 생각해봐. 언제 제곱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이 i라는 복소수 얘를 제곱해봐. 이제 제곱하면 뭐 되니? 4i의 제곱이지. 그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음수인 실수가 됐느냐 했을 때 그 복소수는 뭐니? 순허수야.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돼. 그래서 이건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복소수 z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되면 그 복소수는 어떤 수다? 순허수다. 그러면 순허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 거야?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순허수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z를 좀 한번 봐봐. 얘를 가만히 보면 얘가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그지? 얘는 i가 없고 얘는 있고, 그러면 이건 실수, 이건 허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우리는 저 복소수 z를 전개해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지? 그러면 자, 복소수 z를 정리해보자. 6x는 실수지. 그 다음에 12는 실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는 허수지. 마이너스 15도 허수지. 이거 먼저 해야 돼. 그치? 전개를 해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정리하고, 그럼 이제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얘가 0이 되려면 6x 플러스 1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가 0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될 수 있는 x를 마이너스 2를 우리는 찾았는데 마이너스 3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오케이. 안 듣는 척 하고 있다가 또 하나 딱 잡아내네.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번에는 z를 제곱한 게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양의 실수가 된다. 그러면 일단 실수가 돼야 되는데 음의 실수면 순호수지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건 뭘 만족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실수 부분은
0은 아니어야 돼. 왜? 0을 제곱하면 0이 되지 양수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음의 실수가 아닌 이상 제곱해서 실수가 되려면 허수는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허수는 0. 왜 아니라고 했어? 방금 말해. 허수 부분은 0이고 실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돼. 그런 수들은 제곱하면 무조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라.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0이 아니고 허수 부분은 0이어야 된다. 됐지? 그러면 이걸 적용시키는 거지. 우리가 복소수 Z는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죠? 실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6x 플러스 12는 0이 아니고 허수 부분은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는 이번엔 0이어야 돼. 그럼 반대로 나오겠네, 그지? 얘는 x가 마이너스 2는 아니고 이걸 만족하면 x는 마이너스 5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엔 마이너스 5지. 그래서 푸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걸 좀 연결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면 그 복소수는 순호수고,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아니고 양의 실수가 되면 실수 부분은 0이 아니고 허수 부분은 0인 복소수여야 된다. 이걸 연결해 놔라. 자, 그 다음에 16번 62페이지에 16번은 자, 곱셈 공식과 복소수를 연결시켜 놓은 문제인데, 복소수 z가 루트 3 플러스 2i이다. 그러면 켤레는 뭐냐?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i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얘를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건데 합과 고백값만 알면 될 거거든? 그러면 복소수 z 더하기 z 켤레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2루트 3이지. 얘네들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2i 루트 3 마이너스 2i지. 앞에 거 제곱하면 3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i의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 더하기 3. 그러면 곱한 건 7이야. 그러면 합과 고백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풀 거란 말이야. 얘를 곱셈 공식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생각나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합과 곱으로 변형하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여기 ab 대신에 z랑 z 켤레 넣고 식 세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z 플러스 z 켤레 세제곱 마이너스 3 z 켤레 z 플러스 z 켤레 여기다가 이 값들을 넣고 계산하면 된다. 얘는 2루트 3, 얘는 7, 얘는 2루트 3 넣고 계산. 자, 19번 62페이지. 두 복소수가 있는데 알파랑 베타랑 그지?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 5고 베타랑 베타 켤레를 곱한 건 5다. 이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 거야. 자, 어쨌거나 분수잖아. 이걸 계산하려면 분수끼리 더하기는 통분해서 식을 통분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찾을 거잖아. 그러면 통분은 알파 베타로 통분하겠지. 그러면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얘는 분모에 베타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베타 곱해야 되고, 얘는 알파 곱했으니까 알파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가 뭐가 되느냐? 베타 켤레 베타, 그지? 더하기 알파 켤레 알파. 그러면 아는 게 두 개는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5야. 그러면 알파랑 알파 켤레랑 곱한 거 요거 하나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네. 얘만 알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준 조건을 이용하는 거야. 알파, 베타가 자,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5면 알파, 베타의 켤레는 뭐니? 대답해봐.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알파, 베타의 켤레는 뭐니? 마이너스 5로 똑같지? 실수는 켤레를 해도 달라지지 않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알파 켤레 전체, 알파, 베타의 전체 켤레는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 켤레랑도 같은 거야.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그지? 곱셈에서 전체 켤레는 각각의 켤레랑 같고 각각의 켤레는 전체 켤레랑 같은 거야. 됐지?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면 얘랑 얘를 곱할 거야.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할 거야. 그러면 좌변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켤레 베타 켤레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얘는 25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한 거야.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자리를 좀 바꿀 건데 얘네 둘이 자리를 좀 바꿔보자. 베타랑 알파 켤레랑.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알파 켤레 베타 켤레 그게 25 이렇게 되겠지. 곱셈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고 이 값이 얼마인지를 두 개씩 묶어볼 건데 베타랑 베타 켤레는 5였잖아. 그러면 얘도 5인 거지. 알파랑 알파 켤레도 5 곱하기 5가 25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5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산 끝났다. 그죠?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에 27번. 자, 27번은 뭐야? 10 이하의 자연수 n이니까 1부터 10까지가 n 값이고 이걸 만족하는 n은 몇 개 있는지를 찾아서 걔네들의 합을 답하라 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지수를 맞출 거거든. 그러면 이 좌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에 n제곱이지. 거듭제곱에 대한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n제곱은 2제곱에 다시 n제곱을 한 거와 같아. 그러니까 이 n제곱은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요것만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을 전개하면 1, 2i, i 제곱이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지. 그러면 쟤를 제곱한 건 2i인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i의 n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좌변이 2i의 n제곱이고 그게 우변의 2의 n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안에 있는 애들을 각각 n제곱 해주면 좌변이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이 2의 n제곱과 같다 되겠지. 그러면 2의 n제곱, 2의 n제곱 같은 건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걸 정리해보니까 뭐가 남는 거야? i의 n제곱은 1을 만족하는 n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i의 n제곱은 4의 배수일 때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4의 배수는 4하고 8하고 두 개 있다. 얘네들의 합은 12. 자, 67, 68 복소수에서 5번, 8번, 12번 이렇게 지금 세 문제 지금 질문한 거 풀이할 거야. 자, 5번에서는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옳은 거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무리야. 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맞니, 틀리니라는 걸 봤을 때, 자, Z, 알파가 실수를 했잖아. 그러면 틀린 거 찾자. 알파라는 복소수가 실수니까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알파 켤레는 뭐야? 3이지. 마이너스 알파는 뭐야? 얘한테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의 켤레랑 마이너스 알파는 분명히 같지 않지. 그냥 하나 잡아갖고 보면 딱 관례가 보인다. 그지? 자, 다음에 니은 디귿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자, 봐봐. 알파는 베타의 켤레랑 같다 그랬을 때 양변을 모두 다 켤레를 만들어 봐. 그럼 켤레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알파는 켤레 만들고 얘도 켤레 만들어. 양변을 똑같이 켤레 만들면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좌변은 알파 켤레가 됐지. 우변은 베타 켤레는 그냥 베타지. 그러면 맞잖아. 이제 자, 디귿도 마찬가지야.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를 더한 게 0이래. 그러면 자, 봐봐라. 이거 전체 켤레, 좌변에 얘도 켤레, 0도 켤레, 양변을 똑같이 켤레 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알파 켤레에 켤레 하면 얘는 알파가 되지. 더하기 베타 켤레를 켤레 하면 베타가 되지. 0은 켤레 해도 0이지. 맞잖아. 그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하고 디귿이 맞다. 다음은 8번. 자, 8번 봅시다. 8번은 루트 곱하기 루트가 마이너스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A와 B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고 A, B는 0은 아니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이거 부호가 어떻게 돼? 이거 8번 누가 질문했어? 루트 곱하기 루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음수지. 근데 0이 될 수도 있지. 근데 문제에서는 0이 아닌 AB라고 했으니까 0을 빼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지. 자,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얘네들 중에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단 말이야. 자, 기억 봐봐. A가 음수고 B가 음수야. 그럼 여기다 써볼게.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데 루트부 대 루트를 합쳤어.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지?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지. 근데 그게 아니고 둘 다 마이너스면 그냥 합치면 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안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 루트분의 루트를 합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된다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일 때 생긴단 말이야. 그제?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상 없다는 거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얘를 써봐. 얘를 쓰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루트 A 제곱 곱하기 B로 보고 얘를 루트를 따로 씌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A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데 A가 음수지. 그럼 이 A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야. 그제? 그리고 곱하기 루트 B 하면 얘는 요게 맞아.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서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디귿은 자, 마찬가지로 얘도 좀 따로따로 써볼까?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 제곱이죠? 근데 마찬가지지. A가 음수지 B도 음수지. 그러면
얘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A 나오고 B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지. 음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랑 곱하니까 플러스 AB가 맞지. 디귿 맞다. 자, 그 다음에 루트 곱하기 루트잖아. 그럼 이 루트 안에 있는 애를 분모를 봐봐.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야. B만 마이너스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필요가 없지. 앞에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생길 때는 둘 다 음수일 때야. 하나만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안 생겨. 그냥 합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하고 얘랑 곱하면 이게 맞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틀린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복소서 12번.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에도 유형이 있었는데 복소서 Z를 구하시오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복소서 Z를 넣어야 돼. Z를 실수 부분은 A고 허수 부분은 B라고 이렇게 두면 여기에 보면 봐봐. 여기에 좌변엔 Z가 있고 우변에는 Z 켤레가 있어. 그러면 Z 자리에는 Z를 대입하고 Z 켤레 자리에는 Z 켤레를 대입해서 풀 거야. 그러면 Z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Z의 켤레는 A-BI가 돼.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넣어볼게. 3-i에 Z 자리에 A 플러스 BI 대입해서 5 플러스 3i고 우변에 Z 켤레 자리에 A 마이너스 BI 대입했어. 자, 그럼 이제 어쨌거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정리했을 때 좌변의 실수 부분하고 우변의 실수 부분은 같은 거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거야. 그러면 전개해서 실수끼리 허수끼리 정리해야 돼. 그죠? 그럼 정리해보자. 바로 되겠어? 3a i 없으니까 실수야. 얘는 3b 허수지. 그러면 실수는 여기다 담고 허수는 여기다 담자. 그러면 3a는 여기다 넣었지. 3bi의 3b는 허수야. 마이너스 ai의 마이너스 a는 허수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i 제곱이지. 그럼 마이너스 bi 제곱은 정리하면 뭐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b지. 그러면 걔는 실수야. 어째? 그 다음에 여기 더 있지. 5 실수지. 3 허수지. 그러면 좌변을 지금 전개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한 거야. 어째? 그럼 이제 우변도 마찬가지로 분배해보자. 2a 실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허수지. 그 다음에 7ai의 7a 허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것을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7bi 제곱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플러스 7b니까 실수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좌변하고 우변하고 정리하면. 그러면 좌변의 복소수랑 우변의 복소수가 같으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두 개를 갖다 내면 A, B에 관한 1차 방정식 두 개 나오지 연립 방정식 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답 낼 수 있지? 자, 복소수 68페이지에 14번. 자, 얘는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다. 그지? 14번 누구야? 14번 질문하는 사람? 자, 루트 분의 루트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니? 언제? 분자는 양수, 분모가 음수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야? 분자가 0일 때도 돼. 그러니까 결국 이 분자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크던가 0이던가고 분모 루트 안에 있는 식은 음수여야 된다는 거잖아. 0이 아닌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분자가 0인 것까지 생각해야 돼. 맞지? 그러면 분자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는 x 플러스 3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분모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는 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자. 얘 이항시켜봐.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 이항시키면 x는 1보다는 작다. 얘는 공통부분이 x라는 결국 못 만족해야 되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쟤네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던 거다. 자, 48페이지에 인수분해 지금 이제 질문 좀 봤는데 33, 31, 28 일단 이렇게 세 문제 먼저 볼게. 자, 33번은 뭐니? 자,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한테 하나 딱 주고 다음 이 분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네. 가만히 보면 자, 100하고 101, 111 이걸 하나의 수로 치환을 해서 100을 할지 101을 할지 111을 할지 가만히 보면 이거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얘네 셋 중에 하나를 뭐 x든 a든 치환하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100, 10의 제곱 얘는 그것보다 하나 크고 얘는 100 곱하기 10 곱하기 1이야. 100은 10의 제곱이야. 그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가 지금 10이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10을 a로 표현해 볼 거야. 그러면 자, 분모 좀 봐줄게. 얘 111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과 같지. 그리고 얘 100은 10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101은 10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요렇게 보여. 얘도 10의 제곱이지. 그러면 10의 제곱은 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의 분모가 a 제곱 a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 분자는 여기 10의 제곱은 지금 a 제곱이니까 그지?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분자 분배해보자. a 제곱에 a 플러스 1 보내고 곱하면 a 4제곱이지.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얘랑 비교해봐. 문자만 x 대신에 a로 바뀌었어.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은 a 제곱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바꾸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분의 a 제곱 플러스 a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럼 분모 분자는 같은 애들은 약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 그럼 결국 이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계산하면 a 제곱은 100이지. 빼기 10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자, 31번. 자, 31번은 저걸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 저 루트 안에 있는 저 수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진 않아. 왜 저렇게 썼어?
자, 28번 먼저 하자. 28번 먼저 하자. 31번이라고 그러고 32번의 문제를 써놨네. 자, 얘도 마찬가지다, 그제? 이런 식을 계산할 때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 아, 난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다 계산해갖고 요거 분모 분자 따로따로 계산해갖고 열심히 약분되면 약분해서 계산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수를 치환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197이잖아, 누가 봐도. 그제? 그러니까 자, 197을 치환해서 이제 이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이 x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197이 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그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얘는 합차 인수분해 각각 할 거야. 합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얘는 여기 앞에 거야. 얘랑 1이랑 더하면 x 플러스 3이지. 차는 얘에서 얘 빼면 x 플러스 1이지. 분모 얘는 그대로 두고 분자 x 세제곱에 1을 세제곱으로 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분모 분자에 같은 애들을 약분할 수 있잖아, 그냥. 요렇게 약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럼 남는 건 x 플러스 3밖에 없네. 복잡해 보였지만 정리하니까 x 플러스 3만 남았고 x가 197이었으니까 197에다 3 더하면 이거 계산하면 20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47페이지에 21, 23, 48페이지에 31 인수분해에서 남은 추가 질문 문제야. 자, 21번은 일단 어느 포인트에서 너희들이 좀 어려워했는지는 알 것 같은 문제야. 얘를 인수분해해야 돼. 인수분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식의 종류나 항의 개수에 따라 인수분해하는 게 결정이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식의 종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식이야? 복잡한 식이야, 그지? 복잡한 식은 항이 5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 그럼 얘는 문자는 3개, 항은 6개. 누가 봐도 복잡한 식이야, 그지? 그러면 복잡한 식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 그러면 문자 x랑 y랑 z랑 차수를 보면 x는 몇 차? 3차. y 제일 높은 거 2차. z도 제일 높은 거 2차. 그러면 y랑 z가 차수가 낮은 애들이야.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 y일지 z일지 상관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y나 z 하나를 결정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y로 봅시다. 그러면 y 2차 항은 얘가 y 제곱이지 얘가 y 제곱이야. 그럼 얘네들을 y 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y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가 밖에다 묶어버리면 여기에 플러스 x가 들어가고 y를 마이너스 y로 넣으면 되겠지. z 그죠? y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z.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는 묶고 y 2차항을 묶어서 그러면 이제 y 1차항은 여기 y1제곱이 있고 여기도 y1제곱이 있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y제곱의 개수가 x-z가 나왔으면 뒤에도 공통인수로 얘가 생기도록 묶어야 돼. 얘가 생기도록.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일단 y로 묶으면 써볼게 여기다가. 자, y로 묶으면 마이너스 z제곱 남지.
얘는 y로 묶으면 xz가 나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뭔가를 더 묶어서 얘가 나오도록 만들어야겠지. 그럼 뭘 묶어야겠어? z를 묶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z도 뽑아내고 y로 묶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x를 더 묶었으니까 z를 묶었으니까 얘가 x가 남지? 얘는 z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z만 남았겠지? 공통인수가 x-z가 되도록 필요하면 더 묶어내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이제 남은 건 얘랑 남았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인수를 x로 묶을 수 있겠지, 나머지 애들. 그러면 x로 묶으면 x 제곱 남지. x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z 제곱 남지. 그죠? 근데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를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z, x 마이너스 z 그리고 x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뭐야? x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z인 거야. 그래서 이 x 마이너스 z로 묶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마이너스 y 제곱이 남는 거지. 묶고 난 후에 남는 거. 얘는 x 마이너스 z를 묶으니까 zy가 남았지. 얘는 x 마이너스 z를 묶었으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z가 남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걸 전개해볼까? 얘를 전개하면 x제곱에 xz야. 그리고 그 앞에는 마이너스 y제곱하고 zy가 있어. 그럼 이제 얘 남은 얘네들만 우리는 인수분해하면 돼. 그러면 순서에 맞게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y랑 zx랑 항이 4개일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2개 아니면 3개 1개라 그랬잖아. 2개 가면 되겠지. 얘네들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얘네들은 공통인수 z로 묶으면 z에 x 플러스 y 되지. 그럼 얘네들은 공통인수가 x 플러스 y가 생긴 거지.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y로 묶으면 앞에는 x 마이너스 y가 남지. 얘 묶으면 뒤에는 플러스 z가 남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다 끝났지. 앞에 얘 하나 인수 있었지. 그럼 인수는 이거 곱하기 이거로 최종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 썼다가 지울게. 그럼 첫 번째 x 마이너스 z 찾아놨고 이만큼 인수분해했던 얘가 나온 거 아니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바로 23번 이거 줄게. 자, 23번은 세변의 길이가 ABC일 때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이런 문제는 뭘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의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좌변식을 보면 또 복잡한 식이지? 항이 6개고 문자는 3개야.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B 3차, C 3차, A가 2차. 그럼 차수가 낮은 문자는 A니까 A에 관하여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A 2차 항이 제일 높은 항이잖아. 그럼 얘가 A 2차 항이고 얘도 A 2차 항이지.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지. A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까지 묶고 A 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A 2차는 얘네들이고 나머지는 다 A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를 쓰는데 뒤에 공통인수는 얘가 되도록 만들 생각을 하고 둘둘 가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이 공통인수는 B제곱이야. 그럼 얘네 둘을 B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B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생겨. 그러면 나머지 얘네 둘은 공통인수가 C제곱이야. 그제? C제곱으로 묶으면 얘 B 남지, C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얘는 C 남지. 그제? 그러니까 그 나머지 두 개는 C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현재 항이 몇 개니? 3개지. 그 3개의 항의 공통인수는 B 플러스 C, B 플러스 C야. 그제? 그러면 공통인수 B 플러스 C로 묶으면 앞에 마이너스 A제곱, 뒤에 B제곱, C제곱 요렇게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인수분해된 결과를 봐봐. 얘랑 얘랑 곱한 게 0이라는 건 뭐니?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지. 근데 가만히 봐봐. A, B, C가 뭐야? 세변의 길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 양수라고. 양수랑 양수랑 더했는데 0이 될 수 있겠어? 죽어도 안 돼. 그럼 얘가 0이 안 된다는 건 무조건 얘는 0이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건 정리하면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건 피타고라스다. 그러면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다 똑같은 거야. 31번도. 자, 빠르게 할게. 자, 31번도 마찬가지지.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 알려주고 요걸 계산하셔라고 했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복잡한 식이고 A, B, C의 차수는 다 똑같다? 그러면 A든 B든 C든 상관은 없는데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복잡한 식이니까. 그럼 우리는 또 A로 갑시다. 그러면 A제곱항, A제곱항. 얘네들은 A제곱으로 묶으면 개수가 B 플러스 C의 A제곱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A 1차 항은 여기 A 한 개, 여기 A 한 개 얘네들이다. 그죠? 그러면 A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합차로 바로 인수분해해서 쓸 거야.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A.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바로 합차로 인수분해했어. 그럼 이제 남은 건 얘네 두 개 남았지. 그럼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BC, BC가 있지. 근데 B 플러스 C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BC로 묶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BC 묶으면 얘는 플러스 B가 하나 남지. 얘는 플러스 C가 하나 남어. 그래서 요렇게 돼. 그러면 항이 한 개, 두 개, 세 개고 그 세 개의 항에 모두 다 있는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야. 그제? 그러면 B 플러스 C로 묶으면 A제곱 남지. 얘는 이거 묶어냈으니까 B 마이너스 C A 남지. 그리고 마이너스 BC 이렇게 남네.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여야 돼. 문자여도 되는 거야. 얘는 1에 1에 있을게. 문자니까 헷갈릴까봐 1, 2 대신에 상수항은 B 곱하기 C지.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줘야 되는데 곱한 거에 개수의 합은 B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거랑 곱해서 A로 묶어봐라. 개수는 B 마이너스 C가 나온다. 맞지?
자, 그래서 얘 최종 인수분해 된 걸 쓰면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C. 이게 최종 인수분해다. 그러면 B 플러스 A 플러스 B는 3이고 B 플러스 C는 5고, 그러면 A 마이너스 C만 구하면 되지. 그럼 A 마이너스 C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A 플러스 B 빼기 B 플러스 C를 하면 이게 A 마이너스 C가 남지. B에서 B는 빠지니까. 맞지? 그러면 A 마이너스 C는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계산하면 된다. 또 살짝 두 문제만 빨리 할게. 자, 34페이지에 나머지 정리해서 8번, 9번입니다. 자, 8번 간단하게 문제를 요약해놨어.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px를 요렇게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1x 마이너스 6이다. p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식은 여기서 세우는 거야. p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1차 2야. 2차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났어. 그럼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 돼, 그제? 근데 잘 생각해봐. 나머지 정리에서 몫의 개수가 0에 되는 값을 대입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제? 그러면 그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그제? 그러면 넣어보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거고 x 대신에 3을 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p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곱하기 0이야. 빵! 마이너스 2 넣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제? 그 다음에 3을 넣어봐. 3 넣으면 p3이야. 3 넣으면 얘가 곱하기 0이지. 그럼 0 곱하기 qx는 빵이지. 3 넣으면 3a 플러스 b가 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p-2 값하고 p3의 값만 알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알면 이걸 연립방정식 풀면 a, b 구하는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그건 조건에서 찾는 거야. 그럼 p-2다 라고 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나머지 정리를 표현해볼까? p-2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랑 같다잖아. 그러면 x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p-2는 얘는 빵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8. 여기서 찾는 거야. 또 뭐가 필요해? p3이지. p3은 뭐니?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그러면 p3은 얼마니? 마이너스 3이지. 나머지 정리로 표현하면 그죠? p 0이 되는 값을 나눠지는 식에 대입한 식의 값이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8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면 A가 얼마, B가 얼마 나오겠지. 그럼 그게 나머지인 거야. 그제? 그래서 이걸 풀면 결과만 좀 볼게. 8번 A가 5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8 나와.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5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9번 마지막. 오늘은 조금만 오버하자. 요거까지만. 자, 9번은 뭐니? 요약해놨다.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 1차의 나머지가 남았고 px를 얘로 나누면 얘가 되고 px를 얘로 나누면 b가 된다. a, b 구하래. 나머지 정리로 표현해보자.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면 p 얼마가 얼마다? p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이다. 어째? 두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2지? 그 2를 나머지는 식에 대입하면 p2지? 그게 나머지 b다. 나머지 정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워. 얘를 식 세우는 거야. 자, px를 2차식으로 나누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은 qx라고 잡고 나머지는 a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나누는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px라는 식에서 a를 일단 찾아야 돼.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야? 이거 쓰면 되지.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봐. p 마이너스 3이지. 얘가 0 되지.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럼 곱하기 빵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그 p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아니야. 그러면 a가 나오니 a는 3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a가 3이라는 걸 구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p 이 값이 b니까 b를 구하려면 p2를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b는 p2를 구하면 돼. 그러면 p2라는 건 뭐니? 이 px, x 대신에 2를 넣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다 2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p2지. 2 넣으면 얘가 0 되지. 그럼 0 곱하기 qx니까 얘는 또 빵이지. 여기다 2 들어가면 6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면 p2는 5고 그게 b값인 거다. 됐지? 그래서 b는 5고 a, b 요렇게. 숙제는 2차 방정식 끝까지 83페이지까지가 숙제다. 8월 5일. 그냥 여기다 써서 쓸게. 83페이지까지 열심히 풀어오셔.